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업 규제 3법의 쟁점과 문제점 긴급 자담회가 열렸습니다.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왕 기자, 긴급 자담회라고 하는데 어떤 자담회였나요? 네, 오늘 전경련 주최로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좌담회였습니다. 네. 권태신 전경련 상금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네. 상사법 학회장을 지낸 최한진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 최주선 성대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3명이 대담자로 참석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좌담회 참석자 3명 모두 전임 상사법 회장들이어서 네. 논의 주제가 상법 개정안에 집중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다중대표 소송제가 기업들을 옥죄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적됐습니다. 다중대표 소송제, 이게 뭔가요? 네, 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경우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은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네.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네. 주주 대표 소송은 소액 주주가 투자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 등에 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 네. 그 대상을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려는 사람들은 하려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건가요? 네,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네. 증여 등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현행 주주 대표 소송 제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자회사가 대주주를 위한 불법 행위 통로처럼 이용돼도 네. 현실적으로 이를 견제하거나 차단할 방법이 없어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네. 이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를 지적하는 건가요? 네, 좌담회 참석자들은 다중대표 소송제는 법인격 독립이라는 네. 우리 상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모회사와 자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각자 독립된 법인격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네. 이 경우 소송이 남발되는 남소의 위험이 있고 네.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자본의 기업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네. 지적입니다. 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손쉽게 해외 투기 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건데 네. 2010년 제20대 상사법 회장을 지낸 최한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도 이 엘리엇이라든가 소버린, 론스타, 카라이칸 같은 투기 자본들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단기 차익을 얻어내고 단기 차익을 얻고 먹튀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동원해야 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른 문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이 조항은 감사위원 한 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고 네. 대주주 의견권은 3%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른바 그 3% 룰이라고 하는데 네. 조항 취지는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감사위원을 선임해 네.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좌담회 참가자들은 취지와 상관없이 외국계 투기 자본이 네. 소수 지분만으로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밀어넣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이 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창구로 네.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최한진 교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위원은 회사 영업에 대한 보고 조사권, 각종 서류 및 회계 장부 요구권, 이사회 소집 청구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외국계 투기 자본 앞에 기업들을 무장 해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을 안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더 있나요? 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같은 네. 경우엔 다중대표 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중견,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헤지펀드들은 이미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네. 있는 대기업보다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네. 강소기업들을 노릴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해 최준성 교수는 일본은 최근 산업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까지 네. 만들어 외국 투자자의 지분 취득 신고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빗장을 열어주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른바 지옥으로 가는 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격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정부 반박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기우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 엄살이라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 기존에 저질러왔던 불법 행위들만 되풀이하지 않으면 네. 다중대표 소송이든 모든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다는 건데요. 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해외 헤지펀드 기술 유출 창구로 네.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네. 침소봉대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 같은 자료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감시하고 네. 확보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지 네. 감사위원을 통해 기술 등이 유출될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네. 법무부를 포함해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쪽에선 반대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은 법을 두고 한쪽에서는 공정경제 3법, 반대쪽에서는 기업규제 3법, 간극이 커 보이는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